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뭐뭐 있었죠?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외웠잖아요, 저희. 못 외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외운 거는, 그리고 기억 안 나면 다시 시해 주십시오.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입금. 요거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T자로. 이상하네.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들지? 우리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산이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끝. 없어요, 더 이상 자산은.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15,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요? 30.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에요. 네, 그래서 대변입니다.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가 45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산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부채 증가랑 자본 증가는요 대변이죠. 그래서 자산 증가는 차변에다 자산은 차변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부채 증가하고 자본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어느 변에 쓰세요? 대변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걸로 푸시면 되세요. 이익잉여금은 계정 과목에는 없어요. 얘는 그냥 분류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안 떠요. 왜냐면 이쪽에 있거든요. 이익잉여금. 이쪽은 분류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한 종류지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은 나올 때마다 문구가 계속 바뀌어요. 물어보는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좀 쉬운 유형은 아니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 일단 감가상각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기 1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비용 증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감소. 왜냐면 가격이 뭐 한다고요? 줄어든다. 근데 거기 보시면 누락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누락이 뭐 한 거죠? 안 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용이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비용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세요? 늘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근데 정답은 3번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유동자산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상.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에요. 왜냐면 차량 운반구잖아요.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려면 유동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비유동. 근데 실질적으로 1번보다는 3번처럼 잘 내요. 뭐 이익이 어떻게 되냐?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나올 때마다 분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계를 줬잖아요. 일반적으로 분계 안 줘요. 분계 안 주고 우리 보고 내용 보고 분계해서 정답 찾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는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기로 2월.
그래서 보시면 차기로 2월은 우리 마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차기에는 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게 아닌 것은, 그래서 1번의 선수금은 부채고요, 2번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4번의 저장품은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요거 잘 안 물어봐요. 제가 앞에서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적어드렸고, 문제 풀 때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도 두 개는 맞추셔야 돼요. 두 개 이상. 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그 다음에 5번. 일단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적 합성,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요거 못 외우신 분은 다시 외우세요. 요거 가끔씩 물어봐요.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유용성의 판단 기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목적적 합성과 무슨 성이요? 신뢰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 아니에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거지, 비교 가능성은 그거보다는 밑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에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도 그런데 올해 거랑 언제 거랑 비교해요? 작년 거랑. 왜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랑 삼성이랑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회사죠. 근데 그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거기에다 인원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근데 그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비교를 할 때 삼성전자도 발표할 때 꼭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하지 뭐 어느 회사랑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기대여금 5만원과 이자 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얼마예요? 네, 5만 1,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당기대여금 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네, 이자 수익. 수익의 뭐요? 증가. 그래도 요거 할 줄 알면은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 마. 그래서 몇 번이요? 예,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했다 그러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 우리 자본은 원래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요? 자본.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자녀 지분. 그래서 내 거에서 남의 거 빼고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산에서 남의 거 빼고 남는 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요것도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지라. 근데 안 나오지는 않고 요즘 들어서 요거 비슷하게 조금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거에서 돈 버신 거예요. 주식.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러면은 일에서 돈 번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본거래가 주식거래고 거기에 있는 손익거래가 일에서 돈 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두세요. 3번 보시면 비싸게 발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요거는 이익 났을 때 주식 발행해서.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해서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라 그러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주식 발행해서 뭐 했을 때요? 손해 봤을 때. 왜냐면 할인의 뜻이 뭐 본 거죠? 손해 본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금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요게 뭐냐면 요거 분개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뭐요? 증가. 근데 이 분개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세무 가셔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요 분개는 잘 하기가 쉽진 않으세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8번의 별표 3개 요거 잘 냅니다. 수익인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언제 돈 벌 거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일단 3가지 있어요. 일반 판매는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파는 거랑 외상으로 파는 거랑 할부로 파는 거,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쌓이는 게 요 일반 판매고,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 1번 맞아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왜냐면 우리가 상품권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상품권을 마트에서 샀어요. 그럼 아직 물건을 산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내가 그 상품권을 들고 마트에 가서 물건하고 교환하면 그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광고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됐을 때요? 전달될 때. 요거는 거의 지문엔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고 우리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광고 찍었다 그래서 수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방송 안 탔잖아요. 정답은 4번이세요.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전달 시가 아니고 완성했을 때. 요거는 이제 완성했을 때 주문형. 왜냐면 주문했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었으면은 그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왜냐면 대부분 주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이 아니고 일반 그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전달하면 그때 이제 수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그때가 물건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잘 봐두세요. 왜냐면 3번, 4번은 시험 때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1번, 2번은 원래 잘 내요.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딱 봐도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네, 3번. 1번에 보시면 요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영업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500번 떼세요? 800번 떼세요? 800번 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문제 푸시다 보면 요런 거 있어요. 아,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 더 연습하셔서 다음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 맞추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보조 부문 배분 방법.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받고 또 계속 나올 건데, 보조 부문 배분 방법에 몇 가지 쓰세요? 3가지.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왜 이래?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합,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2번. 필요 없어요. 요런 거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 배분법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최악은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왜냐면 연습을 저희가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자주 내지도 않다 보니까 계산 문제 나오면 잘 틀리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매출원가. 매출원가 나왔으니까 긴 거로 적으세요? 짧은 걸로 적으세요? 네, 아니다. 총 나왔으니까 짧은 거긴 한데 여긴 매출원가니까 저걸로 그리시면 되죠. 제품.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그래서 기초가 9만원, 기말이 7만원, 원가가 130. 차변과 대변 읍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128만원. 정답은 1번. 3번, 4번으로 가신 분들은 아직 T자 못 외우신 겁니다. 다시 외우시고. T자 잘 나와요. 그리고 뭐 먼저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원가에게 먼저 암기 먼저 하세요. 그게 제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외워놓으면은 가장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쓸모도 많기 때문에 원가에게 먼저 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번은 공손에다 밑줄 치세요. 공손은 불량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정상적하고 비정상 나오는데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둘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같아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네. 13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보시면은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세요? 매입세액 빼요.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뭐냐면 이게 2번 바뀌어요. 앞으로 2번 바뀌는데 일단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 그래서 2분이 계세요. 하나는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이번 연도 6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 6월 30일까지는 2억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번 시험에 나오면 답은 2억이에요. 근데 7월 달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게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하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4년 7월 1일부터는 24 어디 갔어?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으로 또 바뀌어요. 이하가 아니라 이상.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에서 지금 간이가세자 빼놓고는요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려고 이제 바꾸고 있어요. 법을.
그래서 우리가 간이가세자가 8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는 2억 원보다 크신 분들은 전자로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1억, 내년부터는 얼마요? 8천. 이렇게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저기 누구냐, 간이가세자 아니신 분들은 다 뭘로 발행해라? 전자로 발행해라. 왜 그러냐면 전자로 발행하면 우리가 편할까요? 국가가 편할까요? 네, 국가가 편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안 편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옛날에 종이 때에는 잘못 발행했으면 종이 찢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못 발행하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찢으면 되는데 전자는 못 찢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치고 다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국세청보다는 저희가 좀 더 불편해졌어요. 근데 이거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신고할 때 틀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은 우리 회사가 3개월 동안에 얼마 발행했는지 얼마 받았는지 다 뜨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가 목표하는 거는 간이과세자 아닌 사람들은 다 전자로 발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하시게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아닙니다. 예. 그 금전의 대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전 외에 대가의 시가로 보는 거지 그 물건의 시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가 뭐냐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뭐 한 거요? 다른 거. 요게 간접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고 직접세는 소득세예요. 소득세나 법인세. 그래서 국가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간접세만 만지고 있어요. 왜냐면 간접세는 따지는 게 직접세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오르시죠? 확정됐죠? 뭐 오르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는 거 확정 났잖아요. 예, 그런 걸 왜 올리냐면 사람들이 반대급부가 덜 하거든요. 왜냐면 올리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고. 왜냐면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한전 적자가 몇 조래잖아요. 근데 전 짜증나는 거, 한전 적자까지는 그렇다 쳐요. 걔네들 연봉이 억이 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고 상여금은 어마무시하게 성과급 갖고 가고 그래 놓고선 지들 지금 힘드니까 전기요금 오른다 그러면 참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액션 취하는 거죠. 지들이 지금까지 갖고 간 게 얼만데요. 그리고 임원들만 돈 많이 받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번 사건 사고 나는 사람들은 밑에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은 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번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요것도 잘 물어봐요. 공급 시기가 저거랑 비슷해요. 아까 풀었던 저기 8번의 수익인식 기준이랑 수익인식 기준하고 요거는 회계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는 이제 공급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현금 외상은 인도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요거는 좀 다른데 회계는 인도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리고 제가 2번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적어 드릴 거냐면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2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 주세요. 뭐 적어 주시냐면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요거 세 가지가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환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폐업할 때는요, 폐업일 기준이요. 그 다음에 폐업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약에 30만 원씩 받기로 했어. 3개월 동안 90만 원 받았어. 그럼 9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야. 왜냐면 할부라는 게 우리가 나누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할부예요? 금액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근데 이걸 한 번에 못 내잖아요. 그래도 돈 받을 때마다 뭐 내라? 세금 내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할부하면은 몇 월 며칠 날 매달 뭐 25일 날 돈 빠져나간다 이런 거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받기로 한 날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뭐를 내시라? 세금 내시라. 근데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폐업했는데 실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15번의 납세지.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납세지가 중요한 이유는 솔직히 우리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띄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납세지가 되냐에 따라서 국가는 그냥 자기 돈 가져가면 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떼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세는 주소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우린 부가가치세잖아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이 부자잖아요. 왜요? 서울 가면 회사 어마무시하게 많죠. 서울이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서울도 힘들대요.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야 취득세 이런 거 많이 받아먹는데 집 사고 팔 때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떨어져 갖고 서울도 어쨌든 예년만은 못하다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서울도 지금 뭐 7채 중에 한 채가 저거라면서요. 아파트 포함해서 깡통 주택, 예, 깡통 전세래요. 서울도 7채인가 8채당 하나? 뭐 인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고. 뭐 지금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예. 월세로 사야 되는 건지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로또를 해야 되는 건지. 저야 뭐 저기 뭐냐 복층 중에 1층 제 거 하나 있긴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1번 사업장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왜냐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중요한 게 뭐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하는 장소 맞고 광업의 납세지는 광업사무소 소재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왜냐면 우리 자판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데다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국에다가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돼요. 맞잖아요. 막 이쪽 저쪽 다 갖다 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아니면 뭐 조그맣게 하시는 분은 우리 집이 사무실이 되겠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것도 잘 내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요거는 이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이제 임대업이냐 매매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거기 보시면 실무시험 1, 2, 3번 있으세요. 1, 2, 3번 지금부터 10시 1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총 3가지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일단 1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세요. 회사 등록. 거기에 항상 지문에 어디까지 들어가라고는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면 되죠. 그래서 요거 틀렸죠. 사업자 번호. 그래서 134868169. 그래서 요거 고치시고 그 다음에 김일집 맞고 화성시 요거 틀렸죠. 봉가리가 아니고 어디에요? 마도북로 40이죠. 그래서 여기 송산면 마도북로 40 요거 고치시고 그 다음에 도소매 아니죠. 무슨 업이에요? 제조업. 그 다음에 자동차 특장. 그래서 틀리신 거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도 틀렸어요. 네, 5월 4일 아니고 2016년 5월 6일. 나머지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씩 확인하시고 틀린 거는 동그라미 쳐서 내가 뭐뭐 고쳤다는 체크하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로 넘어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입력하실 때 그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F로 쳐야 돼요. 831로 쳐야 돼요. 네, 번호 있을 때는 그냥 번호로 치세요. 네, 그래서 831 치시고 그 다음에 적요 8번 여기에다가 오픈마켓 결제대행 수수료.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해본 결과 지금까지 수강생분들 보면 1번 되게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풀면서 나는 요런 거는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런 것들은 뒤로 빼세요. 먼저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러 가겠습니다. 요건 같이 할게요. 여기로 오세요. 일단은 여기로 먼저 오세요. 이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일단은 여기로 와주세요. 원가명세서로 오세요. 원가명세서 오시고 원가는 영업 보세요, 생산 보세요? 네, 생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가스 수도료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얼마로 고쳐요? 네, 845만 원으로 고치세요. 고쳤죠? 네. 그 다음에 얘 적는 거예요. 누구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54485 빵빵빵. 그래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요거 적으셨죠?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손익계산서.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가셔서 여기를 아까 얼마로 적었죠? 네, 54485 빵빵빵으로 고치세요. 위에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쪽에 가셔서 고치시면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제조회사라 그래서 무조건 제품만 파는 건 아니니까 상품이 있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 고쳐요? 네, 수도광열비 얼마로 고쳐요? 275만원 고치고
고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예, 당기순이 적어요. 그래서 83, 765, 빵빵빵.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얘기 드릴 건데, 다음에도 이 얘기 또 할 건데, 이 문제 풀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풀기 전에, 입력하기 전에 이미 어디 고치고 뭐 쓸까가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 스타트를 끊는 거고, 봤는데 뭘 고치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일단 빼세요. 빼고 다른 거 하고, 시간 남으면 손대고 안 남으면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은근 시간 오래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는 분들은 뭐 한 4, 5분까지 맞추더라도 짧게 하시는 분들도 한 2, 3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딱 나오면 손대는 거고 안 남으면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이거 틀린다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딴 거 갖고 맞추면 되고 시간 남으면 또 다시 풀면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잉여금. 잉여금 왔더니 83765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으면 고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적으세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121 665 빵빵빵. 근데 원래 솔직히 여기에서 끝내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그 늘어난 금액하고 줄어든 금액 하면 0이거든요. 예. 근데 왜 끝까지 갈 거냐면 연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 있죠. 2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대차차액 떠요 안 떠요? 예, 요러면 끝.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0시 35분에 다음 것도 풀어볼게요.